안녕하세요. 얼마의 TV 시청자 여러분. 김강섭 평가사입니다. 혼란스러운 2025년 연초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시나요? 부동산학 이론 중에 부동산의 생태학적 이론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동물들이 살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요. 인간도 동물이므로 살기가 어려워지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부동산에 접목시킨다면 부동산 시장과 부동산 경기, 일반 경기 등등이 어려워지면 자금도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중에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뭐 사실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로는 강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강남의 아파트 시장에 특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 말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다는 건데요. 저는 일을 하다가 보면 한국부동산원의 자료를 자주 보게 되고 뉴스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이런 자료를 보다가 주목할 만한 통계가 나와서 영상을 찍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2024년 10월, 11월에 특히 서초, 강남을 위주로 해서 아파트 증여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민감한 강남 서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증여를 많이 했는지, 그리고 이게 부동산 세금적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오늘 짧게 같이 한번 봐볼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한국경제TV에서 2025년 1월 5일 오후 한 2시쯤에 나온 뉴스인데요. 바로 지금이다. 그래서 강남 부자들 본물 터였다. 이런 제목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봤는데 역시나 증여죠, 증여. 결론, 중요한 것만 같이 볼게요. 다 읽을 순 없으니까. 지난해 4분기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증여가 급증했다. 이것은 2022년 12월 30% 정도 수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요. 특히 강남권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초구는 지난해 10월 증여 비율이 무려 55%에 달했는데 거래 신고가 된 아파트 776건 가운데 427건이 증여 거래였다. 야, 11월에도 전체 거래량의 40%가 증여였다. 강남구는 9월 거래 아파트의 7.7%가 증여였으나 10월과 11월 들어서 각각 20%, 14.5%로 비중이 확대됐다. 송파구도 급증했다. 강동구도 늘렸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등지의 증여 비율이 2%에서 5%에 그친 것과 대조적이죠. 서초는 55%인데 여기는 2%에서 5%밖에 안 된대요. 거의 10배, 많으면 20배 수준이죠. 자,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년, 22년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23년 1월부터 눈에 띄게 줄었다. 네, 현업에서 봤을 때도 23년 1월부터 증여가 확 줄었어요. 왜냐면 밑에 나오긴 하는데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증여세 그 부담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하실 분들은 21년, 22년도 이미 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증여는 끝났다 생각했는데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자, 다시 보면 정부가 증여 취득세 과세 표준을 종전 시가 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바꿔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데다가 윤석열 정부 들여서 보유세 부담도 줄었기 때문이다. 증여를 많이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종부세 이슈였고요. 첫 번째가. 그다음에 종부세도 보유세 중에 하나니까 종부세가 굉장히 컸어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자녀한테 줄 거면 미리 좀 주자 해서 준 경향도 있었고, 그 다음에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태였어가지고, 나중에 하느니 지금 당장 하자. 이렇게 해서 증여를 많이 했던 기억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분양권 증여라던가, 뭐 부부간 증여, 1+1 입주권 증여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종부세 같은 보유세 비중이, 부담이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증여 취득세 같은 경우가, 10억짜리, 시가 10억짜리 상당의 아파트를 받아도 공시가격이 막 한 6억이다. 하면 6억을 기준에서 냈는데 지금 10억을 기준에서 취득세를 다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여가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늘었어요. 왜? 밑줄 치실 분 밑줄 치세요. 국세청이 초고가 아파트 등 주거용 부동산의 증여세 산정 방식의 감정평가 방식을 확대하기로 한 배경에 꼽힌다. 제 예전 영상에 있는데요. 초고가 아파트 있죠. 지금까지는 19년, 20년 이후로는 꼬마 빌딩에 관해서만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해서 시가 수준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25년부터는 초고가 아파트, 비싼 아파트들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러니 미리 올해 말에
그러니까 24년 기준에서 올해 말에 그냥 증여해버리자. 이런 심리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통상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등의 보충적 방법을 허용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얼마인지 알면 그 금액대로 평가를 하는데 이게 모른다 싶으면 그냥 가장 최후순위의 공시가격이나 그 기준시가름이에요. 기준시가를 기준해서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 영상에 했던 것처럼 그 국세청 예시회 같은 거 보면 막 펜트하우스 이런 거 있죠. 펜트하우스 이런 거는 시가 산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 증여를 그냥 공시가격으로 했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국세청 입장에서는 펜트하우스가 뭐 한 150억, 200억 하는 거 알고 있는데 공시가격이 80억으로 신고하는 게 맞냐 이거지. 시가대로 상속증여를 하는 게 상속이나 증여세를 내는 게 맞는데 공시가격은 시가가 아니지 않냐. 우리가 200억에 평가해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실거래가 많지 않고 거래가 비교 대상이 찾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가 많았었다. 그래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었다. 예전 영상에서 나왔던 자료를 조금만 더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가 공시가격이 86억, 엄청 크죠, 비싸죠. 근데 220억 정도 한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220억이 아니라 86억에 신고를 지금까지 했다 이거예요. 왜? 시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추정이잖아, 추정. 근데 이거를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220억에 평가를 해가지고 이거를 증여세를 때려버리겠다 이거지. 첫 번째로는 이 시가 대비 공시가격이 너무 낮은데 이게 없으니까 이걸로 신고했었는데 이제는 국세청에서 이렇게 평가해서 본인들이 때려버리겠다 이거고, 두 번째로는 역전 현상이 좀 심하다 요건데, 예를 들은 게 요거죠. 도곡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가 시가가 70억짜리로 추정이 되는데 얼마인지 몰라, 그냥 추정이 되는데 기준시가 37억이어서 37억에 신고했다 이거죠. 근데 트리마드 성수 3분의 1 정도 되는 면적을 갖고 있는 얘가, 얘는 시가를 알기가 쉬워서 옆에 호수들이 거래된 게 40억이 거래돼서 쳤을 때 40억으로 그냥 신고를 하거든요. 유사매매를 해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아무리 위치가 다르고 사용 승인이 다르고 오래되고 했어도 그래도 거의 3배에 달하는 애인데 얘가 얘보다 싼 게 말이 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런 역전 현상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해버리겠다 이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산정 기준도 종전에는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상정한 추정시가보다 10억 원 낮거나 10%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했는데, 올해부터는 신고가액 기준시가를 신고했을 경우에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를 하도록 강화했다. 그러니까 기준시가가 추정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10% 넘어가면 감정평가를 한다는 건데, 공시가격 기준시가는 보통 이건 5억 원까지는 5억 원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시가랑 차액이 10% 이상 무조건 나거든요. 진짜 특이하지 않는 이상 무조건 나요. 감정평가사들한테는 호재죠. 근데 어차피 감정평가사도 국세청에서 선정된 감정평가사만 하기 때문에 모든 감정평가사한테는 호재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25년부터 한다고 해서 그 종전에 다 해버린 것 같아요. 지난해 9월 이후 거래량 감소하고 실거래 하락 간지가 늘고 있다는 것도 증여거래에 영향을 미쳤다. 또 다르게 생각했을 땐 가격이 떨어졌을 때 증여를 한다. 언젠가 장기에 오른다는 생각만 있다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오히려 지금 증여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새 아파트 입주로 당첨자 명의를 공동 명의로 바꾸거나 1+1 지분정리로 인해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부부간 증여 6억 다 아시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고가주택 증여가 집중될 수도 있다. 탄핵정국으로 인해 집값하락세가 본격화될 경우 증여 수요는 당분간 꾸준히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증여하실 거면 좀 많이 알아보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문가들한테 막 물어보고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증여 엄청 많이 평가했었는데요. 확실히 최근에 증여가 진짜 많이 줄었어요. 자, 이런 자료들은 어떻게 보냐면 아파트 매매 거래호수 여기서 찍으시고 통계표 바로 가기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요. 그냥 통계조회, 아무튼 통계조회 들어가셔서 부동산 거래 현황 누르신 다음에 아파트 거래 현황, 그래서 거래 원인별 아파트 거래 현황 요거 누르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서초구 한번 봐볼까요? 서초구 누르고, 그다음에 강남 서초구 한번 볼까요? 서구 누르고 몇 동 합계 증여 딱 보시면 내가 보고 싶은 거 보신 다음에 차트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서초구가 매매량 10달 기준이라 그렇게 유의미한 자료는 아닌 것 같은데, 나는 한 50개월 보고 싶다. 50개월 눌러요. 조회 눌러.
그러면 이렇게 뜹니다. 파란색 같은 경우 서초구 전체 매매량이고요. 여기 써 있죠. 야, 21년 4월 달에 엄청 매매가 많이 되긴 했네요. 그래서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고, 징여 같은 경우가 기다가 요즘에 팍 뛰었죠. 10월 달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기사도 요걸 기초로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징여 거래가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남들한테 안 판다는 거잖아요. 결국에 꼭 꽉 쥐고 있겠다는 뜻인 거고, 어떻게 보면 롱 부동산 가격이 좀 더 오르겠다, 요렇게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오르냐 내리냐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분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매매가 전체가 늘었는데 그중에 절반 정도가 증여라는 거는 자식들한테 나눠주겠다 이거죠. 서초구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자료를 보시고 본인들이 한번 분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여를 하시게 될 경우에 첫 번째로 증여세도 증여세인데 이 취득세가 좀 생각보다 빡세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취득세 중과율이나 그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취득세가 지금 시가표준액에서 시가 인정이라 바뀌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취득세 결국 자녀의 부담이거든요. 그 다음에 증여세도 한번 잘 고려하셔서 증여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시장에 사실 엄청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요. 이거 자체로 거래량이 는다던가 뭐 거래 금액이 올라간다던가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자체는 적은 것 같은데, 세적으로 보게 되면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들, 초고가 주택들 이 감정평가 사업을 하겠다, 요것 때문에 사실 미리 좀 증여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좋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만나요. 빠이빠이.